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그 벡터와 행렬을 활용되는 뭐 그런 수학 내용을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야 될 수학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기초 수학이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이거를 뭐 공식을 여러분들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요런 게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관련된 책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이 공식을 이거 뭐 하는 거였지? 라고 이해만 하실 수 있으실 정도로만 학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외우시거나 막 쓰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요 시그마 기호가 있죠. 시그마 기호. 그래서 i가 1부터 6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에 해당하는 식에 해당하는 값을 누적해서 더해준다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그마. 뭐 있더라? 렌더링 계산할 때도 사용을 하죠. 이렇게 있을걸요? 이것도 이렇게 공식을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쳐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렌더링 관련 모델을 계산할 때도 이런 기호가 한 번씩 나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발달되는 그 빛의 개수를, 빛이 뭐 들어오는 그 픽셀 개수가 100개다. 그러면은 뭐 1에서부터 100까지 그런 걸 싹싹 뭐 누적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빛이 여러 개라면. 근데 보통 이런 빛은 하나고, 이런 빛은 뭐 여러 개일 수 있죠. 빛이 예를 들어서 뭐 전구가 막 이렇게 막 수십 개가 붙어 있어요. 색깔이 다른 게. 그럼 여기 있는 물체가 이렇게 빛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각각 다른 색깔의 빛을. 그래서 뭐 무지개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럼 6개죠? 그 6개 누적해서 뭐 계산을 하겠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시그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게. 조금 집중해서.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에다가 1부터 6까지를 대입해서 누적해서 더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시그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곱 연산도 있습니다. 파이처럼 생겼죠? 얘는 이제 1부터 n까지의 값을 곱하기로 누적해서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누적곱과 누적합, 시그마와 파이라고 해서 이 기호를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간 표교법이라고 해서 우리 1차원 좌표계에서 내가 범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는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러면 이 3과 1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함.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기호가 여기 같다, 는으로 이렇게 밑에 한 줄 사용을 합니다. 또는 어떤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렇게 하나로만 밑에 줄을 한 줄 채워주지 않고 크기 비교하는 기호로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책에 따라서는 포함하고 있을 경우는 이렇게 각진 대가로로 표현해서 묶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쓰는 요 소가로로 해서 포함해서 묶어주기도 합니다. 또 요, 요 부등식을 실제 수학 관련된 게임 수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C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C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해서 적어 놓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건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일반적인 각도는 요 방식이에요. 90도라고 이렇게 해서 이 디그리 표기법이죠. 요 방식을 표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내가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때 정확하게 원 전체가 360도죠. 360도를 기준으로 90도만큼 움직일게 또는 회전할게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런 일반적인 각도인 거죠. 그러면 360도가 원 한 바퀴라고 했죠. 반대로 720도도 원 한 바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원 두 바퀴겠죠. 720도는 곱하기 2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숫자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각을 이용한 계산을 할 때 계산이 생각보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디그리를 이용한 각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라디안이란 그 원주율을 기본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각을 표현을 하는데 이 원주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친구의 둘레를 여기가 지금 둘레죠. 쭉 일자로 펴요. 정확하게 일자로 피겠습니다. 뭐 이 정도 길이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가 정확히 이 원의 둘레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가 정확히 반지름의 3.141592 무리수입니다. 무수하게 그냥 계속 그 계산이 나눠 떨어지지 않는 소수예요. 곱하기에 반지름 길이 1 R이라고 할게요. 이 길이가 정확히 수렴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500원짜리 동전 이런 거 하나 딱 두시고 요 반지름 길이 계산하신 다음에 실로 이렇게 한번 쭉 한 바퀴 딱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실을 일자로 쭉 펴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반지름 곱하기 3.141592에다가 절반만큼이었으니까 곱하기 2배 하는 길이가 정확히 항상 맞아떨어져요. 반지름이 얼마든지 간에 이 원주율의 비리가 해당 반지름에 이 값을 곱한 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절반이. 그러면 이제 정확히는 이 값에 곱하기 2한 게 정확히 이 원주율 전체 둘의 비율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맞아떨어지는지는 증명이 됐을까요, 지금은? 지금은 됐겠죠? 조금만 일찍 태어나서 이걸 먼저 증명하셨으면 노벨상을 받으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우리는 파이라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반지름이 얼마든지 간에 원주율이 2파이 R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의 둘레의 비율이 항상 2파이 R이면 이거를 우리가 각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원이 이만큼 항상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2파이 R로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 그러면 이 전체가 2파이 R인데 그러면은 180도는 절반만큼이니까 파이로 표현할 수 있겠죠. 파이 R. 그리고 뭐 90도는 2분의 파이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둘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각을 대신해서 표현을 하자. 그렇게 하니까 계산이 굉장히 편해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라디안 딱 그림부터 봐도 여러분들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겠죠. 각도는 다 라디안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도 훨씬 빠를 뿐더러, 그렇죠? 숫자가 작아지니까 컴퓨터 입장에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딱 보면 뭔가 캐릭터가 이렇게 있을 때 시야 같은 거 이렇게 판별할 때도 뭔가 의미가 다 깊어 보이죠. 자, 그래서 디그리 각도를 이 파일을 기본적으로 360도, 파일을 180도라고 가정을 하면 이 공식 우리가 반대로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디안으로 바꾸고 또는 라디안에서 디그리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 엔진을 보시면 이 컴포넌트의 각도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여기 입력해주는 데다는 우리는 디그리를 써요. 디그리 입력. 그리고 내부에서 소스 코드는 라디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왜? 우리 인간 기준에서 뭐가 더 편하니까. 디그리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파이 값을 계산을 한 거 표현을 해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 라디안이 어떤 건지 정확히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라디안을 활용해서 그 삼각함수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자, 삼각함수라는 게 뭐냐? 자,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죠. 여기가 이 값들의 비율이 이 각도에 따라서 특정 규칙적인 그런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요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원주율이랑 이런 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각도의 연관성이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 지금 요 HYP분의 ADJ 요렇게죠? 요 비율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값이 요 세타에 따른 코사인 값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율을. 그리고 요 빗변분의 높이 요 비율은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반대로 밑변분의 높이 요거는 탄젠트 세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각도에 따라서 비율을 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로 이 삼각형의 각각의 면의 연관관계를 서로 비율로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반대로 코사인 세타를 반대로 뒤집으면 뭐 시컨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는 코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코탄젠트 세타 해서 뭐 역함수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모 분자를 뒤집는 걸. 근데 뭐 요거는 어차피 한쪽만 알면은 큰 의미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로 표현을 했을 때 삼각함수의 비율로 표현을 했을 때 특정한 또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쭉 계산을 해가지고 원주율, 저 라디안 값까지 이제 아니까 이 값을 우리가 알죠. 자, 각도마다 저게 뭐야 디그리가 아니라 파이를 놓고 기준을 계산을 했을 때 특정한 규칙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각도가 한도씩 증가할 때마다 코사인 세타가 이 직각 삼각형에 이렇게 된 계산 방식이었죠. 그래서 원을 놓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각도가 이렇게 증가되면 빗변이 점점점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고 높이는 커지고 밑변은 줄어들거든요. 여기 밑에 분모가 밑에 값이죠. 분모가 점점 줄어들다가 90도가 넘어가면 또 점점 커지다가 이것들을 반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런 동일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아, 여기서 이제 이 발견이 왜 중요하냐? 이 이전에는 규칙적인 곡선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한 저 빗변에 이 비율들의 값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 세타로 약속을 했는데 놓고 보니까 이런 게 표현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이 함수를 이제 어디에 갖다가 사용을 많이 하냐?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보시면 막 박쥐 같은 몬스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박쥐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캐릭터 이렇게 딱 오면은 얘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날아가면서 지나갑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음. 이런 물체의 움직임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X값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우리는. 이 세타 값만 0에서 360도를 계속 360도까지도 아니죠. 계속 그냥 쭉 넣어주면, 어차피 반복되기 때문에 720도든 360도든 같은 값이죠. 이런 값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곡선형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성도 나중에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규칙성들이 또 나오더라. 사인 세타 제곱을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하면 항상 1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삼각함수 공식들이 있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싸싸코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런 공식 외우고 그랬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찾아서 보면 됩니다. 이 직각 삼각형의 각 변의 비율을 해당하는 각도, 이쪽 각도겠죠? 각도를 기준으로 넣어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각도마다 그려지는 직각 삼각형이 다르죠? 이렇게 원이라고 했을 때 요각 45도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한 70도다? 이렇게 된 직각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비율 값을 활용해서 삼각함수를 추출해냈고 그게 이렇게 규칙성 있는 함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공식 기억나실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런 공식이 있었구나 하고 머리를 조금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도 여기 게임 수학 들어가 보시면은 연습 문제 있거든요. 연습 문제. 그래서 기초 수학 연습 문제 열어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 돼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이런 거였지 하고 그냥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내가 외워서 풀어지 그러지 마시고 문제 보시고 그냥 풀이 하다 보셔가지고 공식 같은 거 숫자만 바꿔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초 수학을 이렇게 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벡터라는 걸 보기 전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습니다. 자, 다음 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